2020년 12월 29일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미치 맥코넬 이 사람이죠. 미국 상원의 공화당 원내총무입니다. 다수당 공화당에 맥코넬이 블락 보트 표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2,000 체크를 주자는 표결 GOP 그랜드 올 파리 해가지고 미국 공화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00불을 국민들한테 다 재난금을 주자는 표결에 반대했죠. 600불짜리는 이제 통과를 했고요. 트럼프가 개입해서 2,000불로 하라. 뭐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마지막 물러나면서 2,000불 하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찬성을 했죠. 그걸 다시 표결하는데 공화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Will Pence do the right thing 해가지고 펜스가 올바른 일을 할 것인가 마이크 펜스를 얘기하죠. 미국 대선의 마지막 최종적인 형식상의 결론이 1월 6일 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모여서 선거인단에 표를 세문하고 그걸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선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 아주 조용한 입장을 표명했고요.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은 미국 법무부 FBI에서 대통령 2020년 대통령 선거 사기에 대해서 밝혀낸 게 없다라고 비난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모든 사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월 6일 날 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월 6일 날 뭐 또 뒤집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종 그 소송 주마다의 선거인단 표 카운팅을 막는 소송을 냈지만 다 기각당하고 대법원에서도 심의조차 될 수 없는 거부가 되는 입장인 트럼프죠. 참 질긴 대통령이에요. 될 수 있으면 11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마이크 펜스는 이거에 대해서 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미치 맥코넬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수구 보수 세력도 트럼프가 졌다라는 것을 인정해 왔는데 펜스는 그런 조언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펜스가 하는 일이 자 보십시오. 1월 6일 날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1월 6일 날 부통령이 이제 미국 상원 의장입니다. 프리사이드 하면은 회장으로서 주최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가 선거인단의 보트 표를 카운트 세고 있는 동안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에 주재할 것이고요. Let's hope that he doesn't do the unthinkable. unthinkable 하면 이렇게 형용사 앞에 더가 붙으면은 사람들 즉 보통 명사가 되든지 복수가 되든지요. 또 하나는 추상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시다. 워낙 지멋대로 하는 보수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요 얼마 전에 좀 불길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펜스가요. We are going to keep fighting until every legal vote is counted. 모든 합법적 표결이 셈이 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We are going to win Georgia. 지금 상원의원석 2개가 아직 표결되어 남아있지 1월 6일 날 결정되는데 조지아에서도 이길 거고 조지아에서 이제 공화당 상원이 이기면은 52대 48이 됩니다. 2개의 지금 결선 투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지아에서도 이길 것이고 그래서 We are going to save America. 미국도 구할 것이다. 이런 헛소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막 대중들이 와 환호성을 칩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Stop the steal. 즉 민주당원들이 표를 훔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훔치는 걸 멈춰라라고 외치면서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통령이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1월 6일에 모였을 때 개봉을 안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보면은요. 헌법 12항이라든지 미국 헌법 개정안 12항을 보시면은 상원 의장이 열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그 투표하면 개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타임라인을 준 것이지 마지막 셈이 어떻게 되도록 실권을 가지고 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주체, 프리사이딩 오피서로서 역할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워낙 상상 이상의 얘기들이 많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하는 기사를 실었고요. 1월 6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본문을 저작권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는데 Cutest Couple Class Clown A Comparative Year for DC Superlatives 워싱턴 DC 정가나 유명 인사들의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정말 likely best successful, best likely successful 가장 성공할 만한 친구 또는 뭐 가장 부자가 될 만한 친구 이걸 미국 사람들은 골라줄 졸업 앨범에 골라주죠. 그래서 2020년의 유명 인사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줄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클래식 클라운 그 학급의 광대 같은 사람으로서 뽑혔고요. 바이든의 경우에는 most persistent 가장 끈질긴 사람으로 뽑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 소장 있잖아요. 파우치 소장은 가장 dreamistan 꿈을 많이 꾸는 사람으로 그렇게 뽑혔고요. 우리가 알고는 그 미치 매코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기 영혼을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파우스처럼 팔 것 같은 인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학급 친구들이 DC에 있는 유명 인사들,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학급으로 보고 그들을 하나하나 가장 슈퍼레이티브 최상급을 붙여줘서 선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볼 때 줄리아니가 가장 광대같이 살 것 같은 사람으로 뽑혔다는 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요. 2020 was the year Reaganism died. 1980년대 초에 대통령을 하던 레이건 아시죠? 레이건. 할리우드 배우였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하고 대통령했던 아주 인물 좋은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보수주의의 총알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레이거니즘 하면은 이제 그 주로 이때부터 198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때부터 소득 격차가 빈부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시대가 됐고요. 지금 1%, 3%만을 위한 세상이 돼버린 원조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이건주의는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세금을 많이 깎아주자.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죠. 기업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은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이 세상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태도거든요. 자, 2020년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많은 돈을 써서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구제안 지원금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국가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지원금을 주는데 레이건주의가 틀렸다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레이거니즘의 반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같은 겁니다.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고 직접 나서는 위기식에 나서는 2020년을 보니까 레이거니즘 세금 깎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봤자 그들은 바이러스만 피할 수 있었지 이 세상에 도움되는 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야말로 즉 국가가 많은 지원금을 나서서 주게 되는 2020년이야말로 레이건주의의 레이건 경제가 레이거노믹스라고도 그러거든요. 경제를 그 시대가 간 해다라고 폴 크루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이제 점점 더 많은 걸 개입해야 되는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것이 Dairy Farming Cruel to Cows. Dairy Farming, 낙농산업이죠. 낙농산업이 소들한테 잔인한가? 잔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낙농산업은 미국에서만 해도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죠. 거의 6,200억 달러의 낙농산업이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소들은 뭐 태어나면은 암소일 때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걔는 젖을 생산하는 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에는 고기, 맥도날드 햄버거로 가기 위해서 발육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전원에 놀고 있는 목가적인 분위기 속의 소들의 시대는 갔죠. 그럼 생산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에 갇혀서 최대한 잘 먹이고 살찌우게 우리가 먹는 우유, 치즈, 요거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키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낙농산업이라는 게 그만큼 비인간적인 산업사회에서의 식량 유통 시스템의 하나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인간적으로 즉 이런 소들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자, 요건 이제 현지에 가서 취재한 내용인데요. Facing a growing anti-dairy movement. 낙농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우들을 너무나 암소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키우니까 젖도 그냥 딱 컴퓨터로 재가지고 그만큼 매일매일 짜내잖아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낙농 제품을 쓰지 맙시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런 운동을 맞이해서 많은 농부들은 그들의 practices, 자기들의 관행을 altering, 바꾸고 있습니다. 보다 인간적인 동물한테 동물 중심의 좀이라 나은 그런 행실로 이렇게 행태로 젖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cruelty free milk 같은 게 없다는 것이죠. 사실 보면은 cruelty, 잔인함이 이때 free하면 없다는 거죠. 잔인함이 100% 없는 우유 같은 건 없습니다. 다 우유가 먹을 때는 그만큼 소들의 잔인함이 들어있고 치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라고 활동가가 한 활동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지 가서 취재한 내용들을 길게 쓴 글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 낙농 제품에는 비인간적인 그 소들에 대한 대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것은 A New Theory About the Monoliths, We Are the Aliens. 갑자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미국에서 발견됐던 외계인이 세웠을 것 같은 큰 철 구조물이 있었죠. 자, 이 구조물이 monolith가 이제 mono 하나라는 뜻이고 lith가 이제 바위라는 뜻이에요.
물론 사실은 이제 철인데 단일 바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우리가 외계인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글은요 보시면은 mysterious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죠. 하나의 유행처럼요. 의혹의 메탈 필러 쇠 기둥입니다. 사막에 있는 쇠 기둥이 어떤 해에도 would be interesting 재미를 주었을 것이다. 어떤 해에 나타나도 하지만 2020년에 대한 어떤 것이 하나를 글로벌 피나미넌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여기저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방이 돼가지고 모방 예술이죠. 자, 사람들이 이게 일종의 게릴라 아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죠. 아직은 어떻게 이런 과정에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곧 밝혀지게 되겠지만 유타주에서 처음에 발견됐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 글의 취지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숨을 곳이 없는 현실에서 결국은 유타주에서 발견됐던 철 구조물도 2016년에 설치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4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지구가 다 그 위치가 추적되고 위성 추적이 되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러지만 우리가 숨을 곳은 있고 이렇게 예술의 대상을 놓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유들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략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예술적인 어떤 그 가능성도 그만큼 숨을 드러낼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 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지만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철근 구조물을 어떻게 넣어서 가끔 우리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의미를 그리고 있고요. 이 지구에 숨을 곳이 없었지만 결국은 외제에서의 이런 모나리스 같은 걸 잘 보관해 둠으로써 이 세상은 아직도 여유가 있고 우리가 예술할 것 가능성들은 많구나라고 열어줬다는 의미를 찾고 있는 글이고요. 여기 보시면 hit hard by the pandemic 팬데믹에 의해서 심하게 영향을 받은 강타당한 멕시코의 드럭 카르텔은 마약 상인들이 트윅드 플레이북 그들의 교과서를 약간 삐뚤게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국경이 폐쇄되고 여행객들이 없어지니까 미국으로 마약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트럼프에서 큰 장벽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감시가 너무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마약을 옮기기가 너무 힘든. The brutal cartel like legitimate companies. 자, 그 야만적인 마약 집단들이 카르텔들이 합법적 기업들처럼 같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기업도 힘들죠. 정부가 border closures 국경 폐쇄를 impose 부과함에 따라 impose는 뭘 놓다 이런 뜻이에요. 즉 국경선 폐쇄야 락다운 도시 폐쇄를 하게 됨에 따라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러면서 had to get creative 창의적으로 나가야 된다. 주로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육상은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좀 이용한다든지 첨단 장비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특이한 현상은 미국 이 국경 지역에 있는 가난한 청년들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이 몸에 구멍에다가 뭐 항문 이런 데다가 위장에다 숨겨 들어오는 방법들이 올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이 사람들도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다라는 현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